자, 그래서 이제 윈도우 폼 이용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추가해서 이렇게 라벨 1을 클릭을 했는데요. 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. 이 버튼 1 있죠. 요 녀석. 요 디자인 창에 버튼 1 있잖아요. 얘를요,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창이 나오지만 이 폼 1 다시 더블 클릭해서 버튼 1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요. 그러니까 일단 한번 이렇게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속성이 보입니다. 맞나요? 눌러봐봐요. 눌러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. 텍스트라든지 뭐 폰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왼쪽에 있는 얘들이 뭐냐면 그 버튼이라는 클래스의 구성 요소들이에요. 속성들. 그래서 바꿀 수 있어요. 여기에 텍스트에다가 그냥 뭐 버튼이라고 적고 저장하면요. 이렇게 버튼으로 바뀌고요. 글자가 버튼으로 바뀌고. 그리고 지금 얘가 그 변수로 치자면요. 변수로 치자면 버튼 1이잖아요. 변수로 치면 이런 거예요. int, int 1, string, string 1. 예, 변수 이렇게 선언하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그래도 팀 프로젝트 하는데 우리 오승미 님이랑 이미지 님이 팀프로 하는데 이미지 님이 변수 한 100개 선언했는데 이렇게 선언했다 생각해 봐요. 그럼 오승미 님이 이제 좀 화가 좀 나겠죠. 아무리 이게 성격이 좋으시더라 하더라도 화가 나실 수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튼 1 이건 말이 안 됩니다. 사실은.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돼요. 이 녀석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보면 텍스트 말고 그러니까 여기 그 뭐냐 모양에 텍스트 말고요. 텍스트 말고 위쪽에 가보면요. 디자인에 네임 보이세요? 네임? 찾으셨나요? 네임? 요거를 뭐 버튼 언더바 테스트 이렇게 저장해 볼게요. 그러면 요 녀석의 이름이 버튼 언더바 테스트로 바뀐 거예요. 그럼 두 가지 정보 알 수 있죠. 아, 요거는 뭔가 테스트하는 거구나. 아, 얘는 버튼이구나.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컴입니다. 그 지금 이 라벨 같은 경우는 라벨 1 같은 경우에는 여기 네임이 라벨 1이고 그 텍스트도 라벨 1입니다. 그 요거를 이렇게 지우잖아요. 지우면은 텍스트를 지워요. 그러니까 이 모양의 텍스트를 지웁니다. 어떤 거? 아까 그 라벨 1. 지우면은 근데 안 보이죠? 요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오른쪽에 요거 요 녀석 요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하면 돼요. 눌렀어요. 근데 버튼을 딱 클릭하는 순간 라벨 1의 텍스트 값을 안녕하세요로 이제 바꿨습니다. 안녕하세요로 이렇게 바꿔봤어요. 그래서 뭐 랜덤이랑 매스, 뭐 스튜던트 카 이런 거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C샵은 이제 윈도우 폼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. 물론 콘솔 창에서 코딩도 많이 하지만, 그래서 윈도우 폼이 좀 많이 좀 중요하고, 근데 이 윈도우 폼 자체가 클래스이기 때문에 좀 열심히 설명을 해봤어요. 자, 설명했던 내용들이니까 넘어가고. 여기 뭐 파셜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파셜은 뭐냐면 한 개의 클래스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만든 겁니다. 이제 보면은 이 폼 1이라는 친구도 보면요. 퍼블릭 파셜 클래스 돼 있고 폼1.designer.cs도 보면은 파셜 클래스 폼 1입니다. 그래서 폼 1이라는 녀석을 두 개의 파일로 정의한 거예요. 그러니까 한 개의 클래스를 두 개의 파일로 정의한 거죠. 디자인 화면 이런 것들 같이 해봤고 뭐 코드 변경 뭐 이런 거 했고 랜덤도 해봤고 이무의 숫자 생성은 아까 그 콘솔 창에서 해봤죠. 이무의 창은 콘솔 창에서 해봤고
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재밌는 거를 보여드릴게요. 뭐냐면 이 그 폼원 안에 지금 제가 라벨이랑 버튼을 넣었잖아요. 그죠? 자, 근데 요건 내가 여기 디자인 창에서 넣은 건데 이 디자인 창에서는 없지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버튼이 새로 생기게 할 수 있어요. 가능합니다. 그게. 네,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. 이 폼1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코드 보기. 단축키는 F7번인데 그 가끔 가다가 F7번 말고 단축키가 좀 다른 거가 있는 분이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그 마우스 GUI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 부분에다가 버튼 B, new 버튼 하고 B.점 텍스트 하이 적고 컨트롤스 add에서 B 하잖아요. 그럼 이 컨트롤스라는 거는 뭐냐면 홈 안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이에요. 자,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은 이 하이라는 친구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. 하이. 자, 혹시 이거 세 줄이거든요. 세 줄 이거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 밑에다가 적으셔야 돼요. 이렇게 적으시고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이게 생기나요? 안 생겨요. 자,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자마자 버튼을 만들어서 이 컨트롤스라는 거에 안에 집어넣어서 화면에 보이게 할 수도 있다. 이렇게 설명했고요. 이 컨트롤스라는 게 뭐냐면 뭔지 볼까요? 퍼블릭, 뭐 컨트롤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컬렉션이 뭔지 아시나요? 좀 쉽게 얘기하면 컬렉션이라는 거는 배열이나 자바의 그 어레이 리스트 많이 쓰셨죠? 어레이 리스트 쓰셨나요? 그죠? 그런 친구들을 컬렉션이라고 합니다. 뭔가 값을 이게 연속돼서 이게 모아서 쓰는 그런 것들 컬렉션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 컨트롤스도 컬렉션의 일종입니다. 그리고 자바에서 어레이 리스트 쓰셨을 텐데 C샵에도 그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게 있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자, 요거 다시 콘솔로 좀 넘어가 볼게요. 아직 요 윈도우 폼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콘솔로 넘어갑니다.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추가해서 새 프로젝트 갑니다. 요거 솔루션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추가 새 프로젝트 갑니다. 그래서 콘솔 앱 단넷 프레임워크 더블 클릭해서 헬로 C샵 005 언더바 02 해서 클릭합니다. 자, 자바에서 어레이 리스트가 있었다면 C 언어에는 리스트가 있습니다. new 리스트 인트에서 이렇게 씁니다. 자바라면 이렇게 썼었죠. 어레이 리스트 인티저 넘즈 new 어레이 리스트 인티저 혹은 다형성에 의해서
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썼을 겁니다. 그래서 값을 넣는 거, 뭐 add에서 값 넣고, 그리고 이 특정한 값을 불러오는 것도 이렇게 불러와요. 그 배열이랑 똑같은 인덱스를 씁니다. 만약에 자바였으면은 nums.get 이렇게 했을 거예요. 참고로 C샵에도 어레이 리스트가 있는데요. 용도가 좀 달라요. 그 자바의 어레이 리스트 오브젝트랑 똑같은 용도입니다. 그러니까 뭐 이렇게죠. 어레이 리스트, 어레이 리스트, new 어레이 리스트에서 어레이 리스트.add, 어레이 리스트.뭐 문자열, 그다음에 이제 뭐 어레이 리스트.add에서 뭐 실수,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출력. 어레이 리스트에서 뭐 2번째 거 출력. 그리고 요 녀석도 클래스예요. 그 자바의 어레이 리스트나 C샵의 요 리스트도 클래스입니다. 그리고 이제 요게 클래스인데 배열이나 배열이나 리스트나 다 이제 이런 것들을 컬렉션이라고 부르고요. 컬렉션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배열 자체도 클래스예요, 사실은. 배열 자체도 사실은 클래스입니다. 이거는 자바에서도 똑같은 개념이긴 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많은 것들이 생각보다 클래스가 많아요. C 언어에서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썼던 그 배열이 포인터였었죠. 포인터. 거의 역대급 떡밥이잖아요, 그게. C 언어라는 소설의 역대급 떡밥이죠. 사실 나의 정체는 배열은 사실 포인터였다. 나는 포인터는 무섭지만 배열은 좋아요. 이랬는데 나는 포인터다. 그러면서 이제 C 언어 책을 덮고 수강 취소를 하고. 그래서 하여튼 얘도 이제 클래스인데 이제 어떤 클래스인 거냐면 배열처럼 여러 개의 자료를 다루는 컬렉션, 클래스. 그러니까 컬렉션인 거죠, 컬렉션. 그리고 뭐 배열이나 그 리스트나 클래스고요. 사실 어레이 리스트랑 거의 뭐 같은 말로 쓰이고 있죠. 같은 말로 쓰이고 있는데 요 리스트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사실은 뭐 링크드 리스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뭐 어레이 리스트랑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한 개 더 설명을 할게요. 5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설명을 하겠습니다. 혹시 여기까지 지금 따라 하시면서 모르는 거 있거나 좀 헷갈리거나 좀 한 거 있나요? 없죠? 네, 좋아요. 자, 이제 뭐를 설명을 드릴 거냐면 다시 여기로 넘어가서 그 첫 번째 걸로 넘어가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 일단 타이핑 하실 건 없고요. 설명만 할게요. 이 카 안에 보면요. 뭐 퍼블릭 스트링, 퍼블릭 스트링, 퍼블릭 인트, 퍼블릭 더블 있고 이 스튜던트 안에 퍼블릭 스트링들이 있습니다.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인스턴스 변수라고 부릅니다. 어, 이거 뭐 주석이니까 안 따라 적을 필요 없어요. 뭐 카의 뭐 카넘 프로그램 랭스 카테고리
그리고 뭐 스튜던트의 뭐 학번, 네임, 카 이런 것들은 인스턴스 변수이다. 그리고 mass.py 이런 것들은 클래스 변수예요.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인스턴스 변수는요. 인스턴스별로 값이 다를 수 있고 인스턴스별로 값이 다를 수 있고 인스턴스가 선언이 되어야 값을 정할 수 있어요. 무슨 소리냐면 new student를 해야 뭐 학번을 정할 수 있다. 그렇게 되는 거죠. 내가 new student에서 학생을 만들어내야지 뭐 학번을 만들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학생별로 학번이 다 다르죠. 그리고 이게 mass.py 같은 경우는 클래스 변수는 스태틱이 들어갔어야 되고요. 예, 클래스 변수는 요 스태틱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. 그리고 공통된 값, 뭐 공유되는 값이라고 봐요. 예를 들자면 뭐 파이 값 같은 경우엔 뭐 수학적으로 봤을 때 변하지 않으므로 공용이 돼요. 뭐 예를 들자면 뭐 스튜던트 예를 들자면 만약에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의 스튜던트라고 하면 이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의 뭐 뭘랄까 뭐 사훈 이런 것들은 사훈이라고 부르기 좀 그렇다. 학생이니까 학교 위치라고 합시다. 학교 위치 값은 모두 공유해요.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의 스튜던트라고 하면은 그 위치가 다 공유되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자면 그냥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. 여기서 따라할 필요 없어요. 이렇게 되는 거죠. public static string 뭐 location 이렇게 하면요. 이 로케이션 값은 다 공유해서 쓰는 거예요. 모든 학생들이 다.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스튜던트 점 로케이션 하잖아요. 대구다. 이렇게 하면은 이 모든 학생들 이동준, 박상신, 이윤아가 전부 다 대구, 대구 사람이 되는 거예요. 이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인스턴스, 그 추상화 인스턴스, 그다음에 뭐 랜덤이나 윈도우 폼 설명드렸고, 파셜 설명드렸고, 뭐 디자인 코드 설명을 드렸고, 컨트롤스 설명드렸고, 뭐 물론 이런 자세한 것들, 짜잘한 것들은 제가 좀 설명을 안 하고 뺀 것도 있습니다. 그다음에 리스트 설명했어요. 리스트. 그다음에 매스 설명하면서 인스턴스 변수랑 클래스 변수를 설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클래스 변수는 인스턴스별로 값이 다 다른 거. 그래서 뭐 인스턴스 변수를 이게 선언하자마자 초기화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프로덕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. 그래서 이렇게 new 해서 인스턴스 만들고 그 뒤에 선언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아예 기본 값을 대입을 시켜놓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가 네임이랑 하여튼 이런 그 속성 값들을 내가 직접 지정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. 아니지 뭐 생성자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. 네, 클래스 같은 경우는 내가 인스턴스 만들 필요가 없어요. 클래스 이름에다 점 찍고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요건 사실 뭐 지금 그 그러면 이제 클래스 변수 왜 쓰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성자랑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하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내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제가 이런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. 어쨌든 클래스 변수는 좀 공유되는 값, 인스턴스는 각자 좀 독립된 값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 MSDN을 이용해서 검색하라고 하는데 구글이나 챗GPT 이용해서 검색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. 뭐 하나의 파일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
뭐 사실 이런 방법을 쓰지는 않고요. 보통은 이렇게 파일을 따로 만듭니다. 클래스 파일 따로 만들어서 써요. 그래야 딴 사람한테 공유하기도 좋거든요. 아니면 이제 아예 없는 클래스다. 그냥 만들어요. 없는 클래스 싹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마우스 대가지고 뭐 클래스 생성 클릭해서 만들기도 하죠. 클래스 이름 충돌 나지 않게 당연히 조심해야겠죠. 예를 들어서 매스라는 클래스가 이미 있는데 매스라는 클래스를 또 만들 수는 없죠. 다른 파일에 있는 클래스 이게 활용해서 쓰는 거 우리 여태까지 했고요. 리스트에서 제가 이제 애드만 했는데 뭐 리무브나 리무브 앱 해서 특정한 부분도 지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6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나는 뭐 1학년인 학생 빼고 다 1학년만 남기고 싶다. 그럼 이제 뭐 그레이드 값이 1 이상인 것만 1 넘는 것만 다 리무브해서 없앨 수도 있고요. 그랬을 때 이제 역포문을 이용해서 지웁니다. 이 반복문 할 때 이거를 만약에 뭐 i는 0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인덱스 에러가 나요. 왜냐면 이게 첫 번째부터 지우게 되면은 뭐 길이를 총 6으로 했는데 내가 첫 번째 거 지우고 두 번째 거 지웠어요. 그럼 총 길이가 줄어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. 근데 이거를 뒤에서부터 하나씩 지워가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자, 일단은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5단원까지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. 물론 이제 좀 빨리빨리 넘어간 부분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 내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해야 된다 생각하는 내용은 제가 좀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. 자,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던져 놓을 테니까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실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복습하시는 셈 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혹시 질문인 사람 있을까요? 없죠?